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수만 편의 논문을 AI와 분석하고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제 매일 운동하면서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근육 키우려면 3대 운동, 요거 꼭 해야 된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듣죠. 과연 이게 근육 선장을 위한 최선의 유일한 길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 단순히 무겁게 드는 거랑 근육 크기를 키우는 걸 같은 목표로 생각하곤 하는데요. 근데 오늘 저희는 근육 크기, 즉 근비대 관점에서 이 3대 운동이 정말 필수인지 최신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좀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3대 운동만 너무 믿다가 놓치는 것들, 그리고 어쩌면 내 몸에는 더 잘 맞는 운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키우려면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이 소위 3대 운동이라고 하죠. 이걸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이 3대 운동 필수론, 이게 진짜 맞는 이야기인지, 또 근거는 뭔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3대 운동 필수론이라는 게요, 사실 그 파워리프팅이라는 스포츠 종목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파워리프팅이 이 세 가지 운동으로 누가 더 무겁게 드나 이걸 겨루는 거니까요. 선수들한테는 뭐 당연히 필수 운동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흔히 오해가 생기는 지점인데요. 가장 무거운 무게를 드는 능력, 즉 최대 근력을 키우는 거랑 근육 자체의 크기를 키우는 근비대, 이 두 가지 목표를 좀 동일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연구들을 보면 최대 근력을 키우려면 아무래도 고중량 훈련이 좀 더 유리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근육 크기는요, 무게가 꼭 중요하진 않아요. 고중량이든 저중량이든 근육이 지칠 때까지만 운동해주면 비슷한 수준으로 근육을 키울 수 있다는 게 현재 과학적인 합의입니다. 그래서 근육 크기, 즉 근비대를 키우는 게 목표라면 꼭 3대 운동은 필수는 아니라는 거죠. 근비대만을 위한 필수 운동이나 최적의 반복 횟수 이런 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3대 운동이 근육 키우는 데 효과가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3대 운동은 그 근육 성장에 아주 효과적인 운동들인 건 맞습니다.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하체 전체랑 코어 근육을 많이 쓰고요. 벤치프레스는 가슴, 어깨, 삼두근 이렇게 상체에서 미는 근육들을 주로 사용하고요. 데드리프트는 등, 엉덩이, 허벅지 뒤쪽 같은 후면 사슬 근육이랑 거의 전신 근육을 다 동원합니다.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근육 성장의 핵심 원리 중 하나인 기계적 장력, 그러니까 근육에 직접 걸리는 그 당기는 힘을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 부위 운동을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시간도 절약되고요.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등 운동인 랩풀다운만 해도 팔 운동인 바이셉스 컬만큼이나 팔 앞쪽 근육, 상완 이두근을 키울 수 있었다. 뭐 이런 결과도 있었어요. 그만큼 여러 관절을 쓰는 복합 운동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효율적이고 좋은 운동인데 그럼 왜 필수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 문제는 이게 사람마다 신체 구조가 다 다르다는 점을 좀 무시하고 획일적인 자세를 강요하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벅지뼈, 이 대퇴골이라고 하죠. 이게 몸통 길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긴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스쿼트 할 때 상체를 좀 더 숙여야 자연스럽고 그 안정적인 자세가 나오거든요. 근데 무조건 상체 세워라 뭐 이런 일반적인 지침만 따르려고 하면 허리나 고관절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또 고관절 소켓의 깊이나 각도 같은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스쿼트를 얼마나 깊게 앉을 수 있는지도 제한될 수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억지로 깊게 앉으려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쿼트뿐만이 아닙니다. 바벨 벤치프레스도 마찬가지예요. 바벨은 이렇게 딱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깨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덤벨 프레스를 하는 게 팔 각도 조절이 자유로우니까 더 편하고 안전할 수 있거든요. 운동하다가 통증이 느껴진다는 건 그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인데, 이거 필수 운동이니까 참고 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통증을 무시하고 억지로 하면 오히려 근육 성장을 방해하고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걸 억지로 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기회 비용인데요. 3대 운동만이 진짜 운동이고 나머지는 뭐 보조 운동이다. 이런 생각에 너무 갇히게 되면요. 나에게 더 잘 맞거나 어쩌면
특정 근육을 키우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다른 좋은 운동들을 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어떤 좋은 운동들이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근육을 최대한 늘려주는 거, 스트레칭 자극이라고 하죠. 이게 근비대에 꽤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는데요. 덤벨 벤치프레스는 바벨 벤치프레스보다 가슴 근육을 더 깊게 늘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에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데드리프트보다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가 자극을 더 강하게 줄 수도 있고요. 헥스쿼트 머신이라든지 레그 프레스, 아니면 다양한 로우 운동들, 이런 운동들도 그 자체로 정말 훌륭한 근비대 운동인데 3대 운동이라는 이름에 가려서 그냥 보조 운동 취급받는 경우가 좀 많죠. 우리 몸이 운동하고 회복하고 성장하는 데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걸 일종의 피로 예산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몸에는 잘 맞지도 않는 3대 운동을 필수라는 생각 때문에 억지로 하면서 이 예산을 다 써버리면 좀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시간에 차라리 더 적은 피로도로 특정 근육에 더 강하고 효과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다른 운동들, 헥스쿼트나 레그 프레스 같은 거요. 여기에 투자하는 게 어쩌면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하는 노력, 그러니까 시간과 피로 대비해서 최대의 근육 성장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운동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정리 좀 해볼게요. 3대 운동 필수론, 이 통념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봤는데요. 이 믿음이 파워리프팅에서 시작됐고, 또 최대 근력을 키우는 것과 근육 크기를 키우는 근비대 목표를 혼동하는 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점을 짚어봤고요. 3대 운동 자체는 여러 근육을 쓰고 시간 효율도 좋은 분명 훌륭한 운동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필수는 아니라는 점 강조를 했고요. 개인의 신체 구조에 맞지 않거나 통증이 있는데도 억지로 하면 비효율적이고 다칠 위험만 높아진다. 그리고 필수라는 생각에 갇히면 자신에게 더 잘 맞고 효과적일 수 있는 다른 운동 선택지를 놓치는 기회비용 문제도 있다, 이런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운동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왜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는지, 그 단점들을 조금 더 자세히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불필요한 피로가 쌓인다는 점이에요. 운동으로 인한 피로에도 종류가 있는데 특히 바벨 스쿼트나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처럼 아주 무거운 무게를 직접 몸으로 받아내는 운동, 이런 것들은 온몸에 지치는 전신적 피로, 그리고 척추의 압박이 가해지는 축성 피로를 좀 많이 만들어요. 이 전신적 피로라는 게 그냥 근육통이랑은 좀 달라서요. 잠도 좀 설치게 만들 수도 있고 아예 운동 가려는 마음 자체를 좀 꺾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결국 다음 훈련의 질까지도 낮출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데드리프트를 너무 힘들게 하면 수요일쯤 다른 운동을 할 때 힘을 제대로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요, 이런 높은 전신적 피로가 결국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체 운동의 양 자체를 줄여버린다는 거예요. 근육을 키우려면 결국 얼마나 많은 훈련량을 소화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데드리프트처럼 이게 한번 하고 나면 너무 지치는 운동은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을 너무 많이 가져가 버려서요. 다른 운동들을 충분히 할 기회를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근비대를 좀 방해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단점은 아무래도 부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관련 연구들을 좀 보면요, 데드리프트 훈련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연구를 그냥 중간에 그만둔 참가자들도 있었다, 이런 보고도 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고중량 스쿼트를 할 때 무릎 관절에는 자기 체중의 약 27배나 되는 힘이 가해진다, 이런 결과도 있어요. 상상만 해도 무릎에 부담이 엄청나겠죠. 이런 통증 신호를 무시하고 아니야 이거 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이게 만성적인 문제로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헬스장에 있는 머신 운동들이나 덤벨을 이용한 운동들은 움직이는 경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나 실패했을 때 좀 더 안전하게 대처하기가 수월한 면이 있죠. 예를 들면 덤벨 프레스는 하다 힘 빠지면 그냥 덤벨을 옆으로 툭 떨어뜨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바벨 벤치 프레스는 혼자 하다가 잘못하면 그 무거운 바벨에 깔릴 수도 있으니까요. 세 번째 문제점은 특정 운동만 너무 고집하다 보면 어쩌면 우리 몸에 더 잘 맞거나 특정 근육을 키우는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다른 좋은 운동들을 시도해볼 기회 자체를 놓칠 수 있다, 이런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하는데 허벅지 근육은 아직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허리를 펴고 버티는 힘이나 코어 근력이 먼저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스쿼트 못하게 되고 결국 허벅지 근육은 충분한 자극을 받지 못하고 세트가 끝나버리는 거죠. 바로 이럴 때 헥스쿼트나 레그프레스 같은 머신 운동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기구가 몸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니까 자세 유지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아껴서 그 오롯이 허벅지 근육에만 집중해서 밀어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연구들을 좀 보면요, 전체 훈련이 같다면 바벨 운동 같은 이 프리웨이트랑 머신 운동 사이에 근육이 커지는 효과, 그러니까 근비대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나와요. 중요한 건 어떤 운동을 했느냐,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키우려는 근육에 얼마나 효과적인 자극을 전달했느냐, 요거거든요. 머신 운동이 안정성 부담을 덜어주고 그 특정 근육에 더 집중된 자극을 줄 수 있으면 근비대라는 목표 달성에는 오히려 더 효율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점은 이 빅3 필수론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그 헥스쿼트나 덤벨 프레스, 여러 로우 운동들 같은 다른 운동들을 그냥 보조 운동 혹은 덜 중요한 운동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모든 운동은 그냥 각자 다른 장단점을 가진 도구인 거죠. 우열을 가릴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헥스쿼트는요, 바벨 스쿼트보다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 훨씬 적으면서도 허벅지 근육에는 비슷하거나 어쩌면 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다, 이런 연구도 있어요. 만약 허리가 좀 불편하거나 허벅지 근육 성장에 좀 더 집중하고 싶으면 헥스쿼트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는 거죠. 덤벨 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벨 벤치 프레스랑 비교하면 어깨가 좀 더 자연스러운 각도로 움직일 수 있고 가동 범위도 더 깊게 가져갈 수 있어서 가슴 근육에 좀 더 다른 종류의 자극을 줄 수 있고요. 데드리프트의 대안으로 많이 하는 그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나 힙스러스트 같은 운동들은요, 훨씬 적은 전신적 피로를 느끼면서도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이랑 엉덩이 근육을 아주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육을 키우는 게 주된 목적이라면 이렇게 피로 관리가 좀 더 쉬운 운동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은 총 훈련량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니까 결과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핵심은 운동 간의 우열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나의 목표 그리고 현재 몸 상태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죠. 특정 운동에 대한 맹신이 오히려 불필요한 피로나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어떤 기준으로 운동을 선택하는 게 현명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운동을 해야 근육이 잘 클까?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바로 근육을 키우려면 이 운동은 꼭 해야 돼, 이런 믿음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육 성장은요, 특정 운동 그 자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주느냐 마느냐 이거거든요.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무겁게 들고 적게 반복하던 가볍게 여러 번 반복하던 중요한 건 근육이 더는 못하겠다 느낄 때까지, 그러니까 실패 지점 가까이까지 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노력하면 근육 성장은 비슷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쿼트처럼 여러 관절을 쓰는 운동이든 아니면은 그 레그 익스텐션처럼 한 관절만 쓰는 운동이든 간에요. 목표 근육에 제대로 자극만 전달할 수 있으면 정말 어떤 운동이든 근육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마법의 운동은 사실 없는 셈인 거죠. 그렇다면 필수 운동이 없다면 대체 뭘 기준으로 운동을 골라야 될까요? 바로 그 핵심 기준이 자극 대 피로 비율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가능한 한 피로는 좀 적게 느끼면서 근육 성장 신호는 최대로 얻어내는 거, 요거를 목표로 삼는 거죠. 운동할 때 우리 근육이 받는 그 성장 자극이랑 또 그 운동 때문에 몸 전체가 느끼는 피로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극은 크고 피로는 적은 운동이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운동이겠죠.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완전히 녹초가 될 때까지, 하나도 더 못할 때까지 밀어붙여야 자극이 가장 큰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실패할 때까지 운동하면요, 성장 자극이 조금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피로도는 그보다 훨씬 아주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피로가 쌓이면 다음 세트는 물론이고 심지어 다음날 운동의 질까지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두 개 아니면 서너 개 정도 더 할 수 있는 그 힘은 남겨두는 지점까지만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RIR, 그러니까 여유 반복 횟수라고 하는데요. RIR 1에서 3 정도로 유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몸이 너무 지치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더 꾸준히 더 많은 훈련량을 소화할 수 있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근육 성장에 더 유리합니다. 항상 스스로에게 이 운동이 나에게 최소한의 피로로 최고의 자극을 주고 있나?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극 대 피로 비율이라는 게 좀 추상적이어서 운동하면서 이걸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걸 직접 측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신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감각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운동 직후에 그 목표했던 근육이 막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느낌. 우리가 흔히 이제 펌핑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이게 느껴진다는 건 이제 해당 근육에 혈액이 몰리고 효과적인 자극이 잘 전달되었다는 꽤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운동하는 동안에 다른 엉뚱한 부위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키우고 싶은 바로 그 목표 근육에 자극이 정확하게 꽂히는 느낌. 이게 중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관절이 뻐근하거나 아프지 않은 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 운동하는데 어깨 관절이 아프다거나 스쿼트 하는데 무릎이 불편하면 요거는 이제 좋은 신호는 아니겠죠. 이 세 가지 느낌, 즉 좋은 펌핑감, 목표 근육에 자극이 집중되는 느낌, 그리고 관절의 편안함, 이 세 가지가 다 괜찮다 그러면 그 운동이 여러분한테 이제 높은 자극 대 피로 비율을 제공하는 좋은 운동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렇게 나에게 잘 맞는 좋은 운동을 찾았으면 이제 그 운동만 계속하면 될까요?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몸이라는 게 정말 놀랍도록 적응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운동, 같은 자극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몸이 거기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예전만큼 효과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돼요. 이걸 이제 운동 효과가 정체된다고 하죠. 예를 들면 더 이상 무게를 늘리거나 반복 횟수를 늘리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점이 와요. 아니면 특정 운동을 계속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특정 부위가 좀 불편하거나 가벼운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운동의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신호입니다. 꼭 완전히 다른 운동으로 바꿀 필요는 없고요. 비슷한 근육을 쓰더라도 각도를 살짝 바꾼다든지 아니면 기구를 좀 바꾼다든지 운동 순서를 좀 바꿔보는 식으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제 이거를 새로운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성장을 위한 노력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운동에 변화를 주는 건 이런 정체기를 뚫고 또 부상 위험도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근육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운동 없습니다. 둘째, 운동 선택의 진짜 기준은 자극 대 피로 비율, 요게 되어야 됩니다. 셋째, 이 비율은 펌핑감, 목표 근육의 자극, 관절의 편안함, 요런 우리 몸의 신호를 통해서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효과가 정체되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운동에 변화를 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점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운동 효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그 자극 대 피로 비율 개념을 봤죠. 그리고 펌핑감이나 관절이 편안한지 같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이런 논의들을 바탕으로 소위 3대 운동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 여기에 대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결론부터 좀 명확히 할게요.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요 이른바 빅3, 이 운동들은 그 자체로는 정말 훌륭한 운동들이라는 겁니다. 여러 근육을 동시에 사용해서 꽤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잖아요. 짧은 시간에 전신 근력과 기능성을 키우는데 아주 효과적인 도구들인 거죠. 그러니까 운동 시간을 좀 아끼면서 전신을 단련하고 싶을 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전반적인 힘을 키우거나 몸의 움직임을 좀 더 좋게 만드는 게 목표이고, 또 본인의 몸 구조가 이런 운동들하고 잘 맞는다면 운동 계획의 아주 핵심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선택지입니다. 이 운동들이 근육 키우고 힘세게 만드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떤 특정 목표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아주 유용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무리 좋은 선택지라고 해도
근육 성장을 위해서 무조건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필수 운동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근육이라는 건 정말 다양한 운동과 방법으로 키울 수 있거든요. 빅3 운동은 때로는 몸 전체를 너무 피로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특정 관절에 부담을 줘서 통증이나 그 부상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하니까, 유명하니까 나도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만약 이 운동들이 내 몸에 잘 안 맞거나 할 때마다 어디가 불편하면 미안해할 필요 없이 자신한테 더 잘 맞는 다른 효과적인 운동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결론인 개인화의 중요성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적인 만능 운동 프로그램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최고의 프로그램이란 건 어떤 특정 운동 목록을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 이야기 나눈 자극 대 피로 비율, SFR 같은 보편적인 원리를 각자의 몸과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마다 뼈 길이가 다르면 같은 스쿼트 동작이라도 자극 느끼는 부위나 관절이 받는 부담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따라서 내 몸에 가장 잘 맞고 원하는 근육에 좋은 자극을 주면서도 피로나 통증은 적은 운동들, 이런 것들로 구성된 철저히 나한테 맞춰진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드코어 훈련의 진짜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흔히 하드코어라고 하면 무조건 힘들고 고통스러운 운동을 참고 견디는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데, 진정한 의미의 하드코어는 그런 맹목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근육 성장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과학적인 원리를 똑똑하고 꾸준하게 적용하는 태도에 더 가까워요. 이건 오래된 고정관념이나 원래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내 몸에 가장 높은 SFR, 즉 가장 효율적인 자극을 주는 운동이 과연 뭘까? 이걸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죠. 훈련 중에 느껴지는 펌핑감, 목표 근육의 자극 정도, 관절이 편안한지 아니면 통증이 있는지, 이런 우리 몸의 신호들에 귀를 기울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훈련의 진짜 목표는 특정 운동 동작을 해내는 것 자체가 아니잖아요. 근육 성장이라는 그 최종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빅3 운동은 그 목표를 향해 가는 여러 가지 길 중 하나일 뿐이지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같은 이른바 이 빅3 운동, 분명 여러 근육을 효율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선택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근육 성장을 위한 유일하거나 필수적인 길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강박관념에서는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몸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정답은 없고요. 훈련은 철저하게 개인화되어야 된다는 점. 결국 하드코어라는 이름의 어떤 낡은 도구마를 따르기보다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 정보 너무 많고 복잡하셨죠? 저희가 믿음직한 운동 나침반이 되어 핵심만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운동하며 똑똑해지는 경험, 구독 버튼으로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어떤 주제가 궁금한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신 분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